수천 명이 죽어도 거기에서 죽는 건 아니지 않느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쟁을 언급했다는 내용 때문에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긴급 편성한 첫 번째 뉴스는요. 지금까지 미 고위 관료 혹은 도널드 트럼프조차 군사적 조치 혹은 모든 옵션이라고만 완곡적으로 말을 했을 뿐 전쟁 이 두 글자를 언급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전쟁을 불사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내게 북한의 핵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내버려 두느니 ICBM을 저렇게 쏘게 내버려 두느니 차라리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말을 나는 믿는다. 전쟁이 벌어진다면 거기에서 벌어질 것이다. 한반도라는 거죠. 만약 수천 명이 죽는다 해도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지금 이 발언이 나와서 미국 정가가 발칵 뒤집혔고 지금 한국 언론도 일제히 오늘 조간신문들이 이 뉴스 긴급 타진하고 있는데 북한과의 전쟁 불사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 발언의 진위인데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저 발언 자체가 너무나 트럼프다워요. 나 전쟁 할 건데 죽어도 한반도에서 죽기 여기 아니다. 라고 했던 그런 말 스타일 자체가 맞고요. 또 린지 그레이엄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내 얼굴 바로 코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앞에 전후 맥락을 보면은 트럼프가 저 얘기를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저께 이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네. 백악관에서 이제 진화에 나섰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늘 자기가 느끼는 거에 대해서 가감 없이 그대로 얘기하는 스타일 아니냐 그러면서 그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갑자기 ICBM 그 도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을 움직인다라는 것에서 전쟁 불사까지 상당히 그 군사적 옵션으로 옮겨온 것이 아니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말을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저께 느닷없이 또 갑자기 북한이랑 대화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말 오른쪽에 전쟁, 왼쪽에 대화라는 전혀 극과 극의 옵션이 미국에서 조야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이제 한반도 상황이 불안한 건데 이 상황이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 한국이 이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미국 정치 내부 얘기를 좀 하자면 틸러슨 같은 경우는 정성희 위원님 사실 발언의 무게를 저희들은 높게 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틸러슨이 미국 정치 분위기상 조만간 물러날 수도 있다.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틸러슨의 대화 얘기에는 별로 방점이 안 찍히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틸러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기업인 출신입니다. 그 외교관 출신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그런 그 외교에서 모르는 그런 경력으로 와서 지금 느닷없이 그러니까 저는 맥락과 외교 관계와 안 먹는 그런 발언을 여러 번 해서 무리를 빚기도 했는데요. 이제 틸러슨 같은 경우는 그 대화를 이제 제안한 것이 아마 미국 백악관하고는 어떤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은 역시 이제 전쟁 쪽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니 김무식 교수님 안보 전문가시니까 사실 그제와 그제 미국 내에서 나왔던 얘기는 이제 북한과 대화는 끝이다. 대화 종식을 미국 내에서 선언을 했는데 곧바로 트럼프가 북한과의 전쟁을 불사한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상당히 무서운데 수천 명이 죽어도 미국 본토에서 죽는 게 아니라 저기 우리랑 멀리 떨어진 한반도에서 죽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미국인들의 일단 저는 내면에 있는 본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라는 나라는 건국한 지 한 250년 됐는데 그동안에 다른 나라와 선전포고를 했는데 자기 나라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라크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딱 한 번 전쟁은 이제 남북 전쟁인데 이건 내전이었어요. 11월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전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주 재밌는 워이 스토리가 있는데 전쟁에서 한 번도 자기 나라에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 나라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겪는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하면서도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그 나라에서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나라에서 우리 한국군만 죽는 게 아니죠.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예. 재밌는 게 1994년도에도 기억하실 거예요. 영변에 그 폭격 시나리오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클린턴 대통령 때 영변을 직접 폭격하려고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때 나중에 다 알려진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 서울에 있는 주한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소개 작전까지 다 했었어요. 그러다 결국 이제 그걸 철회했었는데 철회할 때 결정적 배경은 나중에 그 자서전에 있는 회고록 나온 거 보면 당시에 게리럭이라고 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클린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영변을 폭격해서 역가수술적 폭격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 북한이 전면적으로 보복을 할 경우에는 전쟁 개시 일주일 만에 주한미군이 4만 9천 명 정도가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한반도의 땅에서 전쟁이 나지만 거기서 수만 명의 자기 미군이 죽는다는 것은 감당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철회한 걸로 나중에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직설적인 사람이고 예.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머릿속에는 당장 김정은하고 저렇게 내가 신경도 벌이냐 한번 전쟁을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기 아군의 피해까지를 감수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따라서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하는 대화에 대해서도 이제 무게를 줄 수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틸러슨은 이미 미국 내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아웃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틸러슨의 대화 무게는 우리로서는 반가운 이야기입니다만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그게 크게 반향을 일으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의 이 전쟁 불사 쪽에 미국 기류가 좀 더 방점이 찍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외교에 정통한 그리고 북한에 정통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8월 말 9월 초에 일종의 국제적 도발도 감행이 올 수 있다라는 공통적인 기류를 전하고 있습니다. 8월 말 9월 초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가운데 어제 야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안보 상황이 시급한데 대통령이 하루빨리 미 대통령과 통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성토가 야 3당에서 모두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반도 빅딜설 또 심지어는 한반도 8월 위기설이 국제적으로도 나돌고 있는데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아무 존재감이 없습니다. 통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거부를 한 것인지 아예 통화 시도 자체 안 했는 것인지 국민은 매우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안보까지 휴가를 보낸 문재인 정부의 무개념 안보 인식과 국정 운영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고급스럽게 말하면 코리아 패싱이고 우리말로 말하면 대한민국 왕따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 3당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안 하느냐? 안 하는 것이냐? 통화를 못 하는 것이냐? 한국 왕따설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청와대 해명 보시죠. 통화는 양국 간의 적절한 시기와 의제가 협의되고 할 얘기가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지금 할 얘기가 없다. 다시 말하면요. 대통령의 의제도 없는데 무조건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미 대통령과 전화를 안 했다고 해서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건 합당치 않다.